안녕하세요. 개아토피 클리닉 TV 박정무 수의사입니다. 잘 지내셨습니까? 지난주에는 제가 개아토피 상태에서 피부가 안 좋을 때 많이 사용하는 약용 샴푸가 아토피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때 제가 이제 세균과 관련된 이야기 같은 말씀드렸는데, 세균은 피부에 기본적으로 있고 그 세균들이 피부에 나쁜 그런 세균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약용 샴푸 너무 쓰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세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개 아토피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산균입니다. 지금 다니는 동물병원에서 또 아마 처방을 받을 수 있고, 아니면 이런저런 정보를 통해서도 개 유산균을 접하게 돼서 지금 먹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 이런 굉장히 다양한 강아지 유산균이 있습니다. 이 유산균들의 주요 타겟은 많은 경우 이제 피부병이 있을 때, 특히 아토피가 있을 때 많이 권합니다. 이 유산균들이 개 아토피에 도움이 될까요? 오늘은 개 아토피에 있어서 이 유산균들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많은 세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세균들은 어떤 병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몸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도움을, 그래서 면역을 촉진시켜준다거나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독소를 차단해주고 그런 여러가지 역할을 해준다고 했습니다. 아토피에 있어서는 장 면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따라서 이 유산균들이 장 면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토피에 있어서 이 유산균을 먹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유산균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들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들을 봐도 유산균들을 먹었을 때 이런저런 피부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. 또 제가 개 아토피에 유산균을 권해드리고, 그리고 또 유산균을 먹었을 때 보호자분들이 조금 더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개 아토피에 있어서 유산균은 도움이 됩니다. 오늘 방송 끝! 이렇게 하면 너무 뭔가 아쉽죠? 너무 빨리 저 동영상에서 이렇게 그냥 너무나 다 아는 것 같은 이런 얘기만은 하고 끝낼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? 개 아토피에 있어서 유산균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새는 장 증후군입니다. 새는 장 증후군은 무엇이냐면 정상적인 장의 모식도는 이렇습니다. 장세포들이 있는데 장세포에는 굉장히 미세한 육모들이 있습니다. 이 육모들은 이게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이걸 쫙 폈을 때는 그 면적이 굉장히 넓어집니다. 그래서 그 많은 표면적을 통해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합니다. 그리고 이 장세포들은 이렇게 치밀한 결합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깥에서 독소가 들어가지 못합니다. 근데 내 몸의 장세포는 나 혼자 이렇게 외부에 맞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내 몸에는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장 표면적을 덮고 있습니다. 이 세포들을 갖다가 정상세균총이라고 부르거든요. 이 정상세균총은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갖다가 막아주고, 그리고 음식물을 갖다 분해해주고, 또 비타민이나 그런 걸 생성해주고, 그리고 또
몸에 있어서 어느 어떤 면역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자극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촉진해 주도록 합니다. 그렇게 이 장에 있는 세균은 장 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동물들에게는 장에 정상적인 세균충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세균충들은 그 동물의 장 면역, 그 전신적인 면역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, 그래서 자연에 있는 어떤 동물도 아토피와 같은 증상을 보이지 않고 다 건강하게 살아갑니다. 그런데 이 정상적인 균총을 망가뜨리는 그것은 무엇일까요? 그것은 바로 이것들입니다. 방부제와 항생제. 이 정상적인 장세포가 있는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. 건강히 살아갑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 정상적인 장세포를 갖다가 손상시키고 파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지속적으로 사료나 간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부제, 그리고 피부가 안 좋다고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, 주로 이제 피부가 안 피부는 계속해서 강아지 때 주로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피부병이고 기병이기 때문에 그때 이 항생제를 또 많이 처방받거든요. 이 방부제와 항생제로 인해서 이 세균총들이 손상을 받고 사라지게 됩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 미세용모들이 사료나 그런 외부적인 자극에서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다 이런 형태로 되게 됩니다. 그래서 미세용모는 망가지고, 그리고 이 결합조직은 끊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끊어진 결합조직 사이로 외부의 독소, 그리고 소화되지 않은,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들이 술술술하고 들어오게 됩니다. 그럼 이렇게 들어온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들, 그리고 외부의 독소들이 몸 안에서 다양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. 이렇게 된 상태, 이렇게 망가진 장세포 면역, 이 상태에서 무엇이 도움이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. 우선 표면적에 있던 정상 세균총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보완해 줄 수 있는 유산균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, 그 정상적인 세균총이 왜 망가졌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. 그 첫 번째는 이 정상 세균총을 망가뜨리는 방부제, 그 다음에 항생제들, 그것들이 더 이상 몸에 흡수가 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정상 세균총이 다시 복구가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해줄 게 뭐냐면 몸에 들어와 있는 독소들을 어떻게 배출해 줄 것인가, 디톡스,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지 반려견의 피부 상태는 좋아집니다.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면 개 아토피에 있어서 유산균은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 그 근본적인, 왜 장에는 기본적으로 정상세균총이 있고 그 정상세균총이 몸 안에 독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어떤 장 면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모든 동물들에게 있어서. 근데 왜 그게 망가졌을까? 그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해줘야지만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. 그 부분에서 방부제, 항생제, 그것들 더 이상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또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원활하게 증식할 수 있도록 섬유질들, 반려견에게 먹여주는 것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. 저희 개 아토피 클리닉TV는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반려견들과 또 보호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그 부분은 뭐냐면 새는 장주궁,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새는 장주궁,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새는 장증후군입니다.